이번에는 22.2 식별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인식의 5단계 모형에서 1단계가 고객과의 계약 식별이었고 2단계가 수행 의무의 식별이었죠. 고객과의 계약 식별,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가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을 이제 합의를 하는데 뭐 그냥 뭐 이러한 내용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이제 일단 계약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각 당사자의 이제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 그리고 유형자산의 교환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교환 시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매출을 했는데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수익 인식을 못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자, 그럼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일단 거래 상대방 나오죠. 인도하기로 하고 계약 나왔죠.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럼 위에 1, 2, 3, 4, 5 뭐 요건들 해당되죠. 그런데 2번은 어떤가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한 게 아니죠. A가 뭐 누구한테 팔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판매 가능하다.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어떤가요? 합의한 인도하면 아직 이번에는 자, 이거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 식별할 수 있다. 뭐 지급 조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계약을 했다기보다는 자, 수행 의무가 있는데 자, 이거 수행 의무가 진행이 안 됐네요.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의무. 그러니까 이게 수행 의무가 있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 내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구입을 해요. 그럼 수행 의무, 음료수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두 가지 이상의 거래를 한꺼번에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익 금액을 배분을 해야 되니까 수행 의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행 의무. 자, 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충족한다면 별도의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재화나 용역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하여 자,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앞에 강의에서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교재와 뭐 강의를 제공하는 판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만 만약에 판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 이거 지난달에 수업 들어가지고 교재 있으니까요. 수강료만 낼게요. 또는 나 처음 왔는데 그럼 교재하고 강의 둘 다 결제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교재 판매, 강의의 수강 구분이 가능하다면 두 가지 이상의 수행 의무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학원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하면 태블릿 PC에 강의를 담아서 제공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그럼 태블릿 PC 또 별도로 자,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강의의 원가와 태블릿 PC의 원가를 구분. 근데 2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얼마 전에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A 제약회사, 예를 들어, 자,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싶은데,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의 뭐 화이자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자, 이제 좀 도와줄게 하고 이제 라이선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특허권과 구분해서 라이선스는 내가 이제 개발을 해요. 특허를 냈어요. 특허권이고, 라이선스는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낸 거를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권리가 라이선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화이자에서 어떻게 이제 하면은 이제 이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지 자, 이 특허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만들 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화이자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그래 그럼 우리 회사에서 좀 이거 이제 전문가 파견해서 만드는 것도 도와줄게. 자,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가 아니죠. 구분할 수가 없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단일 수행 의무로 구분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고려사항. 계약 준비 의무는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이제 뭔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해요. 그럼 광고 같은 걸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광고 비용이지 나중에 매출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뭐 이게 정황상 수행 의무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자, 2번.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와 여러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를 구분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학원에서 교재와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해줘요. 자, 교재 판매 한 번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러 시점에 예를 들어 2000X1년 12월 1일부터 2000X2년 12월 30일, 아니, 2000X2년 2월 말까지 강의를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강의하는 요일이 예를 들어 뭐 월, 화, 수, 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이 되면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로 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자, 한 시점에 이행한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의 수익 인식. 반면에 자, 요건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물품 같은 거 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음.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고, 이제 판매 기업이 이제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상대방한테 이전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이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해당이 되겠고, 여러 시점에 학원 강의 보면 되죠. 자, 고객은 자,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그래서 제가 아까 요 기간 동안 월화수에 강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정해진 시점에 이제 고객이 자, 효익을 얻고 소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여러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 시점이 아니라 한 시점인 거. 자, 그러면 그 예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1번이 답이 되죠.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여기, 1번은 여러 시점에 해당하는 거죠. 한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의 예로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이제 위험과 효익이 상대방에게 이제 이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판매 기업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가 됐으니까 고객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되죠.
자,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수익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뭐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데요, 이거 주주의 지분 참여, 이거 주식 발행하는 거는 수익이 아니죠. 자, 1번 맞고요. 2번. 자, 부가가치세.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매출을 할 때 부가세 내는 거.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 부채 성격이니까 수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괄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 있죠. 자, 이 경우에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코로나 치료제를 예로 들어줬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의무가 두 가지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상대방 고객 입장에서 한 가지만 제공받아서는 효익을 못 얻으니까 두 가지를 이상을 동시에 제공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를 그냥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 있는데, 자, 유류. 이게 정유사를 보면은 유류는 다 품질이 같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유류의 교환 있죠. 자, 이거는 수익으로 안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A라는 정유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 SK 에너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현대 오일뱅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SK 입장에서 갑자기 이게 좀 너무 SK에서 예상외로 사람들이 막 주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유소에 기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다른 현대 오일뱅크에 가서 얼마만큼만 나한테 좀 줘라, 빌려줘라.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문했을 때 너한테 이제 돌려줄게.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그냥 수익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는 자, 우리 측정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